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가 원 시간이 됐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60페이지랑 61페이지에 절대 연령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배웠습니다. 먼저 절대 연령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암석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알아보는 거였고요. 그 알아보는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반감기라 하는 거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이 절반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생성된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온도나 압력이 바뀌어도 그런 붕괴하는 속도는 일정하다. 그런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과서 60페이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탐구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거의 탐구 내용을 보면 60페이지에 절대 연령 측정 알아보기, 측정 원리 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10원짜리 통을 막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활동을 우리가 직접 해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만 한번 채워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원짜리 동전을 200개를 어떤 통에 넣는 거예요. 통에다 넣고 모든 동전이 앞면을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되게 어렵겠죠? 이 실험 과정 자체가 10원짜리 동전 200개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다 앞면으로 놓은 상태로 상자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하좌우로 10번 이상 흔든대요. 찰랑찰랑 하면서 흔들리겠죠? 그리고 나서 상자의 뚜껑을 열고 뒷면이 나온 동전을 빼는 겁니다. 앞면이 나온 건 냅두고 뒷면이 나온 건 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귀찮은 과정이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남은 동전의 개수를 세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앞면이 나온 동전 빼고 뒷면이 나온 것만 뺐으니까 앞면에 나온 동전의 수를 세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하는 건데 몇 번까지 하느냐, 이거를 상자 안에 동전이 1개가 남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과정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론적인 값을 나타낸다면 이걸 한 번 했을 때는 동전은 앞 아니면 뒤잖아요. 그리고 확률상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그 횟수를 한 번 했을 때는 앞면이 나온 동전이 100개가 될 겁니다. 200개의 절반. 그리고 그걸 2번 하고 나면 앞면을 나온 동전의 개수는 50개가 될 거고요. 3번 하게 되면 25개가 될 거고, 이제 4번 하게 되면 소수점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론상 소수점이고 사실 실제로 하면 몇 개는, 그러니까 13개 또는 12개가 많이 나올 거고, 확률상 동전 몇 개가 더 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5번 하면 이거의 절반이 6.25가 될 거고, 6번, 7번, 8번도 똑같이 딱 절반 값이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값일 겁니다. 즉 60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는 그렇게 6.25, 그 다음에 6번 하면 얼마일까요? 3.125겠죠? 7번 하면 1.5625인가요? 그리고 8번까지 나와 있는데 8번 하면 0.7812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거기 60페이지 아래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제 절대 영향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61페이지에 있는 결과 및 정리로 갑니다. 결과 및 정리. 자, 거기를 보면 처음 문제, 남은 동전의 개수가 처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될 때는 각각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2분의 1, 그러니까 200개에서
10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25개가 될 때까지 이 각각 언제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1회 때 2분의 1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 개수의 4분의 1이 되는 건 2회 때, 그 상자 흔드는 걸 2번 했을 때 4분의 1이 됐고, 그리고 8분의 1이 되는 건 3회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였죠. 즉 1번의 답은 1회, 2회, 3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동전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가정했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자, 먼저 모든 동전이 앞면으로 시작을 했죠. 그 말인즉슨 처음에 있던 원소가 모원소인데 처음에 있던 동전 상태, 앞면인 상태가 모원소를 뜻하는 겁니다. 모원소. 그리고 뒷면이 나온 동전은 자원소가 되겠죠. 그렇게 대칭을 시키면 되겠다. 자, 그리고 3번 이 실험에서 상자를 흔든 횟수를 지나간 시간이라고 한다면 동전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나타내보자 라고 했는데, 상자를 흔든 게 정확히 지금 정수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흔든 횟수가 만약에 10분마다 흔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10분이 지날 때마다 절반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걸 정리해서 쓰면 상자를 흔든 횟수가 증가할수록 앞면에 나타나는 동전 횟수는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상자 흔든 횟수가 증가하면 앞면 나온 동전 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한 번 흔들면 2분의 1, 두 번 흔들면 4분의 1, 세 번 흔들면 8분의 1,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점점 반비례하면서 앞면 나온 동전 수가 줄어든다. 수업시간 3분 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적용을 한번 볼게요. 이 적용이 좀 더 중요한데, 그 적용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그림은 원소 A가 붕괴하여 원소 B로 변할 때 원소 A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A가 B로 갈 때 A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빵, 여기가 80, 여기가 모원소의 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시간인데, 뭐 초냐, 분이냐, 시냐, 년이냐, 1이냐 뭐 그런 걸 보는데 여기는 곱하기 10의 6승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의 6승은 지구과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치예요. 10의 6승. 공이 6개 달린 숫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는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숫자인데, 왜냐면 이게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죠. 막 100만 분의 1도 많이 표현하고, 아무튼 지구과학에서는 이 10의 6승 수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100만이라는 수치를 되게 좋아하니까 10의 6승이라는 걸 매번 계산하기보다는 10의 6승은 100만이다 라고 알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기 1에 해당하는 시간은 100만 년이 될 거고 2에 해당하는 시간은 200만 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모원수의 양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줄어드는데, (0이랑) (80의) 가운데인 (40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이때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방사성 원소 A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요. 방사성 원소의 양을 우리가 100으로 놨으면, 만약에 함량이 100%였다라고 만약에 종치고 얘기할게요. 무원소의 함량이 처음에 100%였다면 이게 절반이 됐을 때 함량은 50%일 거예요. 50%.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100%로 시작하고 있지가 않죠. 잘 보시면 무원소의 양, 이 시작점이 지금 80입니다. 80. 그럼 이 80이 절반이 될 때는 50이 아니라 40이 돼야 그 함량이 정확히 절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무원소의 양이 50일 때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50이라고 치면 50일 때의 이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40일 때의 이 시간을 봐야 정확히 80에서 40, 절반이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1번에서 절반으로 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면 되겠죠. 40이랑 그 40%에 해당하는 양의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서 시간을 보면 2라고 써 있죠. 그 말은 이제 1번의 답에 절반으로 줄어들 걸리는 시간은 200만 년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암석 속에 포함된 원소 A와 B의 비율이 1대 3이라고 할 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A가 1이고 B가 3이 되려면, 자, A 대 B가 1대 3이다 라는 건 전체 양이 4고 그 4 중에서 A는 1만큼, 4분의 1만큼 가져간 거고 B는 4분의 3만큼 가져간 거란 거죠. 즉, 이 A가 4분의 1이 되는 시점, 무원소가 4분의 1, 함량이 4분의 1이 되는 시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무원소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0만 년이었다면 무원소가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2분의 1은 4분의 1이 되는 시간은 반감기가 2번 지나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200만 년이란 걸 구했는데 반감기가 2번 지난 시간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번의 답은 200만 년의 2배인 400만 년이 될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 A 대 B가 1대 3이라는 수치를 보고 나서 A랑 B가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3이라는 수치를 가져간 상태구나. 그러면 반감기가 2번 지나갔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이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3번인데 시간에 따른 원소 B의 변화량을 그래프에 나타내보자. 이거는 정확히 이 A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데칼코마니로 역으로 그리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줄어든 만큼 B가 그만큼 생겨날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리려면 이제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해서 200만 년일 때 40%까지 늘어나겠죠. A는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표에서 보면 400만 년이 지났을 때 20% 지점이 있죠. 400만 년이 지났을 때는 20%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B는 20% 지점이 아니라 60%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00만 년이 됐을 때 60% 지점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600만 년이 되었을 때 A는 10%에 해당을 하겠죠. 왜냐하면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간 거니까 이 20의 절반인 10이
있을 거고, 그리고 B는 그거에 상응해서 70%라는 함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을 0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이 A와 상반된, 정확히 데칼코마니인 이제 B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무원소랑 자원소는 항상 함량 100, 그러니까 함량 전체를 놓고 같은 비율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A가 처음에 함량이 100이었고 나중에 50%가 됐다 하면 B는 처음에 함량이 0%였다가 5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 정도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절대 연령 측정이 좀 많이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이 시작하는 지점의 양을 한번 보세요. 꼭 100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8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6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꼭 50%가 반감기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50% 지점이 반감기는 아닐 수 있다. 이 시작점을 꼭 주의해서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서 61페이지 맨 밑에 상대 연령과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확인하기. 거기 1번은 넘어가고 상대 연령은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고 절대 연령은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는 거니까 차이점은 그냥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아무튼 상대 연령은 상대적 비교고 절대 연령이 정확한 비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써있는 거, 거기 흙속에 묻혀서 탄화된 나무를 발견하여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그 함량이 처음량의 4분의 1이었다. 이 나무는 몇 년 전에 살았던 것일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처음에 4분의 1이 됐대요. 그 말은 반감기를 몇 번 지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2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1이 되려면 반감기를 2번 지나야겠죠. 반감기 2번. 근데 거기 탄소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했죠? 반감기는 5730년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나무의 연령이 나오겠죠. 그 나무가 죽은 날짜, 나무가 이제 아무튼 그 흙속에 묻혀서 탄화된 그 날짜, 즉 나무가 언제까지 살았는가, 몇 년 전까지 살고 있었는가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730년을 곱하기 2를 해주면 1460년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11,460년 전에 살았던 나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 측정,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정성적으로 배웠어요. 정성적. 글로 좀 설명하듯이 배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정성적이라는 건. 근데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정량적으로. 그 말인 즉슨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자라는 거죠. 이때 식을 뭐라고 하냐면 n은 n0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대문자 t분의 소문자 t, 이게 제곱골로 이 2분의 1의 제곱골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 식인데 각각의 이 기호 알파벳들이 뭘 뜻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n은 t년 후에 모원소의 양을 뜻하고요. t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원소의 양을 말한 거고, n0는 처음 모원소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절대 연령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대문자 T는 반감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방금 풀었던 문제를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고요. 61페이지 맨 아래에 과학적 사고력 그 문제요. T 연후 무원소의 양.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T죠. T. 절대 연령. 이 나무가 살았던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가를 묻고 있는 게 이 T에 해당하는 건데, 이 T를 알고 싶고 문제에서 N은 주어졌습니다. T라는 게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흐른 거고, 현재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현재 나무에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 이 식에서 봤을 때 T 연후의 무원소의 양에 해당을 하는 거죠. 어렵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거는 4분의 1이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1만큼 갖고 있었을 거예요. 1이라는 건 이제 100%.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처음 양의 4분의 1이 남아있다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4분의 1이라면 처음 양은 1이 되는 게 맞죠. 처음에 1이었고 그거에 4분의 1이 남아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4분의 1, 처음은 1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인데 반감기를 5730년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T,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이라는 숫자 의미 없으니까 없애고 2분의 1에 5730년을 이제 T만큼 5730분의 T를 이만큼의 숫자가 계산을 했더니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5730분의 T라는 수치가 2가 돼야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2가 되는 T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T는 2 곱하기 57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460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정성적으로 풀면 좀 간단하고요. 정량적으로 풀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량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더 복잡한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감기에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정수로 떨어지게 많이 풀겠죠. 수능에서도 뭐 다 정수로 떨어지게 줄 텐데 그래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겠죠. 반감기 5730년인데 막 8000년 지난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정성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노가다에서 구할 겁니까? 즉 이 식이 있어야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바로바로 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다시 한번 설명하면 N은 T년 후에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고요. N0는 처음에 무원소의 양에 해당하고 곱하기 2분의 1은 상수니까 어렵지 않고 이 2분의 1의 제곱꼴로 T분의 T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 대문자 T는 반감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소문자 T는 절대 연령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절대 연령의 측정의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하냐면 무원소가 붕괴하면 자원소가 생성됨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건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반감기 1회를 지났다. 그러면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이 될 거고 자원소의 양은 똑같이 0에서 2분의 1로 늘어날 겁니다. 모원소는 1에서 2분의 1이 될 거고 자원소는 0에서 2분의 1이 될 거다. 반감기를 2번 거치면 모원소의 양은 4분의 1이 될 거고 자원소의 양은 4분의 3이 되겠죠. 25%, 7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감기를 3번 지났다. 그럼 모원소는 이거의 2분의 1인 이제 8분의 1이 될 거고 자원소는 1에서 8분의 1만큼을 뺀 8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2.5%고 얘는 몇 프로지? 96점 몇 프로, 87.5%? 87.5%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걸 이용을 하면 이제 어떤 암석에 들어있는 이 모원소랑 자원소의 양을 비교를 해서 이 비율을 보면 그 암석이 생성된 날짜, 그러니까 생성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방사성 동위 원소를 함유한 광물이나 암석에 들어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과 반감기를 알면 절대연령 계산 가능하다. 이거 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절대연령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한 광물이나 암석에 들어있는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과 반감기를 알면 절대연령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건 3회 지난 상태니까 반감기를 3번 곱하면 바로 절대연령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절대연령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자, 근데 이 절대연령을 측정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그게 뭐냐면, 자, 모든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암석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연령을 다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퇴적암을 보면은 퇴적암은 여러 종류의 광물이나 암석이 이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으로는 절대연령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적암에 여러 광물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광물들이 각각 언제 생겨났는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퇴적암이라는 건 결국 이 물 밑에서 퇴적물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쌓여서 퇴적암을 만드는 건데, 이 퇴적물 자체가 오래된 퇴적물인지 아니면 갓 만들어진 퇴적물인지 그것부터가 다 각각 다르고요. 그러면 이 퇴적물이 속해 있는 부분을, 오래된 퇴적물이 속해 있는 부분을
측정을 했을 때는 이 퇴적암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게 나올 거고, 갓 만들어진 퇴적물 부분을 이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퇴적암으로 이제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퇴적암은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때 반감기,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기로는 조금 어렵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화성암이 좀 중요한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광물이 된 후에 붕괴하니까 생성 시기가 그 모든 부위에서 다 같죠.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가 이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화성암은 이 마그마 자체가 한꺼번에 굳어가지고 다 동시에 만들어진 그런 암석이에요. 그리고 그 마그마 상태일 때는 그 원소의 배열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무원소, 자원소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 동위 원소는 방사선 동위 원소끼리만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이 마그마가 됐을 땐 리셋이 된다고 보면 돼요. 방사선 동위 원소 이제 자원소, 무원소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리셋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셋된 상태에서 딱 암석이 되니까 아주 클리어한, 굉장히 그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배운 그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때는 특히 화성암을 측정하면 딱 이제 정확한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변성암은 어떠냐?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변성했는지를 모르죠. 화성암이 변성했는지 퇴적암이 변성했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성으로 인해서 생긴 광물에서 측정을 하면, 그러면 변성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변성암 같은 경우에 이 광물이 다른 걸로 변성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재결정 작용, 그러니까 약간 녹았다가 자기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서 좀 더 결정이 커지고 그런 재결정 작용, 그런 거를 통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통해서 변성암이 되거든요. 그럼 그 작용이 일어났을 때 얘도 똑같이 그 부분만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런 광물. 그래서 변성으로 인해 생긴 광물 부분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측정을 하면 그 변성암이 생성된 시점, 그러니까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점,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게 된다. 뭐 그게 접촉 변성 작용이든 광합 변성 작용이든 간에 이 변성암이 될 때 필요했던 작용들, 압력인지 열인지, 아무튼 그 작용이 일어난 시기, 얘가 몇 년 전에 변성이 되었는가, 아 얘는 1억 년 전에 변성이 되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변성암에서는. 즉 퇴적암에서는 절대 연령 알기가 어렵고요. 그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는 퇴적암은 절대 연령을 알기가 어렵고, 화성암은 가장 알기 좋은 그 암석이고요. 변성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성 시기를 알기보다는 변성된 시기,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아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 방사선 동위 원소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땐 비율이 잘 보이는 거를 채택을 해야 돼요. 유의사항 1번이 이런 각각 암석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이면,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의
비율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무슨 말이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에 크게 이제 탄소랑 우라늄 같은 게 있어요. 우라늄 번호가 238번인가? 근데 동위원소는 몇 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얘는 이제 그 질량수는 쓰지 않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5730년이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45억 년 되고, 그리고 토륨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는데 얘는 이제 무려 140억 년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엄청 오래된 암석의 나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탄소 동위원소를 사용을 하면 아까 60페이지 밑에 있는 표 보듯이 동전 200개를 가지고 뒤집기를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면 동전 1개가 남지 않고 소수점 몇 개가 남죠. 그 비율을 알기가 좀 어려워지게 돼요. 값이 너무 작아져서. 그래서 반감기를 많이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30억 년 된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30억 년 된 암석에서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탄소 동위원소 탄소의 모원소, 그러니까 이 탄소는 너무 반감기를 많이 지나서 거의 존재하지가 않고 얘의 이제 자원소인 뭔가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자원소랑 모원소의 비율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탄소로는 절대 연령을 알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30억 년이 거의 이제 반감기에 해당하는 이런 우라늄을 사용을 하면 우라늄이 이제 반감기 50%가 되기 전 수치가 좀 될 텐데 한 7, 80%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아까 배운 그 그렇게 넣어가지고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억 년이 아니라 만약에 막 2만 년 된 암석을 쓰고 싶어. 그 2만 년 된 암석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토륨으로 계산을 한다. 토륨 반감기가 140억 년인데 꼴랑 2만 년 지났으면 토륨 뭐 몇 개 붕괴되지도 않았겠죠? 몇 년 지났는지 모를 거예요. 140억 년이나 되는데 겨우 2만 년 지난 상태면. 그래서 이럴 때는 토륨이나 우라늄이 아니라 탄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탄소가 이제 반감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난 상태일 텐데, 그러면 탄소랑 그 자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알기가 쉽다. 즉 내가 알고 싶은 암석의 연령대를 대충 알고 있을 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의 비율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채택을 해야 정확한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령 자체가 작은 애는 반감기가 작은 애로 보는 게 맞고요. 연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애는 반감기가 긴 애로 봐야지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절대 연령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암석, 이 측정의 유의사항 이 2가지 알아두면 좋겠고, 특히 화성암을 이제 측정을 할 때 이 방법,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방법이 잘 이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탐구 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확인하기,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40분을 했는데 62, 63페이지도 확인해야 돼요. 62, 63페이지를 왜냐면 제가 이제 바로 23일인가 24일인가 공개 수업이 있는데, 아닌가 25일인가요? 아무튼 그때 공개 수업이 있어서
그때 64페이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아, 저번 시간에 너무 일찍 끝낸 것 같아요. 근데 40분이나 지난 상태에서 더 하자니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공개 수업을 62페이지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도가 그렇게 빠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나가곤 있는데 계속 앞으로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한 3, 40분 동안은 수업을 해야 진도를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길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좀만 더 고생하고 힘냅시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접 보도록 해요.